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 방송용으로서 이거는 물론 유튜브 채널이고 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뭐 그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제약이 덜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욕설이나 비속어를 써야 되겠습니까만 이 국민의힘의 친윤이라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어휘를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휘력이 남들보다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보통 수준의 어휘력은 갖고 있는데, 이 자들은 여러분들 비속어를 쓰지 않는 이 자들의 정말 그 실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기사들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 윤석열 탄핵 정국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되는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가급적 드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가장 또 염려되는 거는 저 이재명당의 당수인지 총수인지 뭔지 아버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재명이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 마당에 국민의힘의 중진이라는 자들은 친윤이라고 하는 자들은 한동훈 축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지금 그걸 갖다 실행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로 권성동이를 추대하는 걸 보면은 이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뭐였습니까? 최근에 이 장동혁 최고위원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무슨 또 찌라시로 이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한테 욕을 했다.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싸웠다. 뭐 이런 찌라시도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장동혁, 그 다음에 진종호,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이 지도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퇴하게 된다면 이 한동훈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국내임 당원에 따르면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4명, 뭐 이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는 청년 최고위원도 포함됩니다만 4명 이상이 사퇴하게 될 때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친윤계 누가 있습니까? 김재원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요한이 있고 김민전이 있습니다. 김민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최고위원이 된 것도 지금도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냥 최고위원 붙여줄 수밖에 없는데 최고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반 사퇴를 하고 여기에 한 사람만 가담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7월 23일 날 63%로 지지해서 이 당대표로 선출한 그 한동훈 대표의 지도 체제, 지휘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비대위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아주 기가 막힌 그건 긍정적이니까 기막힌 황당한 정말로 욕설이 튀어나오는 그런 기사를 또 보셨을 겁니다. 그 기사 제목만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중진 새 원내대표의 권성동 추대. 어떻습니까? 만약에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일단 당분간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고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비대위 위원장을 사실상 이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권성동이다. 그러면 권성동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고르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지금은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이 계엄 선포 이후에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치달았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더 하락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가장 지지율이 높은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지지를 거의 한 70% 가까이 받고 있는 이 한동훈 대표가 축출된다 그 말입니다. 축출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자. 임기 단축 개헌을 해가지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같이 대선을 치르자.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으로 있는 오세훈, 그다음에 대구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대선 주자에 또 속한지 안 속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지사로 있는 김진태,
그 밖에 또 다른 사람, 뭐 자기가 대통령 까미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 풀어주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내쫓는다. 그리고 이 당은 확실하게 친윤 당 기득권 세력들이 독차지한다. 여러분들 이 당이 남아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한동훈 축출에 대한 그런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김옥균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이 와중에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까?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걸 헤쳐나가서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 뭐 거의 확실시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이고 어떻게 하면 과거 지지층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저기 이재명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를 갖다가 연구하고 정말 골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당만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면 된다.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의 정신 구조가 대체 어떻게 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기사 여중진 새 원내대표의 권성동 추대 이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의 일부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0일 중진회의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후보에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중전 의원들은 중진회의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등 당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중진회동에는 권영세, 조경태, 윤재옥, 박덕흠, 김상훈, 이종배,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 박대출, 이현승,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런데 이 중진회의에서 여러분들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추대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진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조경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경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반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성동 의원으로 얘기가 정리가 됐다. 원내대표로서는 권성동 의원이 좋겠다. 지금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권 의원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 물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하긴 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경태 의원 빼놓고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또는 그 전신 정당에서 다선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서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가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서 총선을 치른 적은 없으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 후보로 나가서 그동안에 배지 달고 나 국회의원이요, 나 중진의원이요, 나 다선 의원이요, 나 원로요 이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의 판단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자들의 지금 현실 인식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자들이 지금 현재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고 이 국민들이 정말 분노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일각도 아닙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다. 내란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네들은 이 당만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면 돼. 한동훈만 없애면 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지금 그런 구상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단계 이렇게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자들은 대체 뭐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자들은 대체 왜 국민의힘에 앉아 있는 것인가? 이자들은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으로서 중진으로서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인가? 이자들은 왜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이 당에 자기들이 만든 것이냐? 자기들이 무슨 대주주인 것이냐? 정작 국민의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아닙니까? 그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를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정말 무리하게 그렇게 계엄 그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골몰하고 그걸 갖다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 다닌 겁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비속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체 이자들은 무슨 생각인 것일까? 아니 그렇게 해서 지네들이 국민의힘을 여러분들 한동훈 쫓아내고 국민의힘을 차지한다. 그럼 그 당이 남아나겠냐 그 말입니다. 일단 이 당은 여러분들 지지율 정당이라는 거는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존립 기반이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거의 지금 뭡니까 이준석 당 뭡니까 그 당
이준석 당, 그 다음에 지금은 아예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낙연이 만든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 정도의 지지율이나 나올까 말까 한 정도지.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도 그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거, 그 총선 대참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윤석열 계엄 사태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엇비슷한 또는 약간 뒤지는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그리고 또 전당대회 위원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로 이 당을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그 당 지지율이 그나마도 그 정도로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바람대로 아까 누굽니까? 다시 한번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윤재호, 박덕흠, 김상훈, 이정배,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 박대출, 이현승, 권성동, 이런 사람들의 희망대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축출하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쫓겨날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지지율의 10분의 1이나마 받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정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여러분들 상당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정권 교체가 돼서 이재명이가 되든 그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 정권에서 위헌정당 심판하지 않습니까? 해산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해산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여당의 대표였지만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었고 해제를 주장했었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겠다고 했고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서 여러분들 신변의 위협, 한동훈 체포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나온 주장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파가 다 차단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에다가 과천 그 벙커에다가 가둬놓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았던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여러분들 친한계 의원들, 국내의원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엄 해제에 찬동한 그 국내의원 의원들 18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국내힘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동훈이 사라지고 그 국내힘 안에서 그 계엄 해제에 찬동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소수파로 밀리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국내힘이 여러분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위헌 정당이 아니다라는 그런 갖다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엄 해제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당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 추경호가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수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못하고 지금 와서 나 다선 의원이요 이러고 꺼들거리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자들이 이끄는 정당이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자들이 이끄는 정당이 과연 위헌 정당 심판이라는 그 칼날을 갖다가 여러분들 비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자들은 대체 뭘 원하는 것인가? 뭘 노리고 있는 것인가? 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질문과 함께 정말 이 분노를 표출할 것 같다. 아마 많이 표출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왜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정당을 표방했던 국민의힘이 이 지경까지 됐냐. 어떻게 이런 자들만 남아서 이 당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주인인 당원들의 그런 열망과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철저하게 배신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정략적인 이익만 이런 걸 따지면서 이런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할 수가 있느냐. 이런 카르텔을 심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정자님께서 그제 제가 올린 영상에 또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제
영상 이 시청을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빠뜨렸는데 오늘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제 채널 구독자 수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뭐 15,000명 갖고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그 구독 신청과 그다음에 영상 시청, 이런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